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최용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호흡곤란 환자에서 심초음파 검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환자에서 심장질환을 의심해서 심장초음파를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곤란이란 숨쉬기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환자들도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와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호흡곤란을 표현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응급실로 오는 환자의 2분의 1, 걸어다니는 환자의 4분의 1, 일반 인구에서는 10% 정도의 환자가 호흡곤란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70세 이상 성인에서는 40%에 가까운 환자들이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곤란에 관여하는 이런 기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심장과 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지만, 폐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호흡근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뼈와 뭐 기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브레인스템에 있는 레스피레토리 센터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이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뭐 대사성 사증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이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을 의심을 하는 경우에 이제 심장 초음파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그 심장 질환 중에서도 어떤 것이 원인이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곤란 환자를 평가하는 이제 플로우 차트이고요. 해리스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그 이제 다른 여타 환자들과 다름없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히스토리와 피지컬 리그제미네이션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진단을 어느 정도 되면 치료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체스트 엑스레이나 심전도가 도움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CST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풀머너리 펑션 테스트,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심장 초음파까지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면 일단 히스토리를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큐트인지 크로닉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호흡곤란의 발현이 이제 수개월에 걸친 것인지 아니면 급성으로 수시간이나 수일 이내로 발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이것은 좀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상에서 환자가 특히 이제 누워있을 때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에 조금 더 심장질환을 더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이탈 사인에서는 환자의 혈압이 굉장히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빠르거나 열이 나는 경우, 피지컬 상에서는 주글라 베인 디스텐전이 있거나 뭐 화묘 부종이 있거나 심장에 잡음이 들리거나 크래클이 들리는 경우에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곤란의 원인에 대한 표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환자가 어큐트 세팅이냐 크로닉 세팅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진료로 환자들이 오는 경우, 즉 외래로 환자가 호흡곤란을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감기입니다. 감기가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외에 이제 폐와 관련된 이상 소견이 이제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심장 관련한 호흡곤란은 한 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환자가 이제 119나 응급실로 오는 경우에는 심장 관련한 호흡곤란의 빈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급성 심부전이 한 15% 정도, 그 외에 이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나 부정맥 고혈압 같은 경우도 5% 이상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119나 응급실로 오는 환자에서는 특히 심장 관련한 호흡곤란에 대해서 좀 감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장 관련 호흡곤란을 시사하는 신체검진 소견은 이렇게 보시면 주글라베인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장맥 확장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심장 관련 호흡곤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그 정강이 앞쪽을 이렇게 눌렀다가 뗐을 때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이게 회복이 금방 되지 않는 이런 피팅이데마, 즉 함유 부종의 소견도 심장 관련 호흡곤란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환자의 엑스레이와 심전도 소견인데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환자가 카디오메갈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풀모너리 이데마가 있거나 그다음에 양측성으로 늑막 삼출이 있는 경우에 특히 이제 심장 관련한 호흡곤란일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전도 상에서는 이제 환자의 심장 박동이 굉장히 불규칙하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심방 세동이 있다든지 또는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빠르거나 느리다든지 ST 분절의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심장의 챔버의 이상 소견이 의심이 되는 소견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심장 관련 호흡곤란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맨 왼쪽 환자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보시면 카디오메갈리가 굉장히 저명하게 있는 이런 소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풀모나리 이데마나 이런 거는 이제 심하지는 않은 소견이고 환자가 아마도 이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을 한 환자일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베뷸라 디지즈 또는 환자가 뭐 페리카달 이퓨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이런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카디오메갈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풀모나리 베슬의 인골지먼트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풀모나리 하이퍼텐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고 뭐 이디오패식 풀모나리 하이퍼텐션이라든지 아니면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카디오메갈리가 있으면서 풀모너리 이데마가 이제 상당히 심한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억긋하게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환자는 급성 심부전이 의심이 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 이제 그 심장 초음파를 조금 추가적으로 검사를 함으로써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전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LVH가 굉장히 심한 소견이 관찰이 되고 이스케미아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2, 3 ABF, ST 엘리베이션이 보이는 스테미가 관찰이 되는 소견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환자의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느리면서 QRS는 규칙적으로 보이지만 P와 QRS가 디소시에이션을 보이는 컴플리트 AB 블럭을 보이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 네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트레이트가 불규칙하면서 빠른 AP with Rapid Ventricular Response를 보이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심장 관련한 호흡곤란인지 아니면 비심장 관련한 호흡곤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검사로는 나트리틱 펩타이드를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심장 초음파를 이 단계에서 이제 검사를 함으로써 이제 심장 중에서도 어디가 문제여서 이렇게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건지, 즉 LV의 펑션이 이상인지 아니면은 뭐 판막에 문제가 있는지, 마이오카디움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페리카디움에 이상이 있는 건지 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상한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심장과 폐의 이상을 감별하기 위해서 CT를 같이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심장 관련해서는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CT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관련한 호흡곤란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심부전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심부전도 특히나 이제 뭐 만성이나 급성 공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 병력이나 신체 검진, 그다음에 ECG나 엑스레이 소견상에서 이제 심장 관련한 이상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BMP나 뭐 NT-proBNP와 같은 나트리트 펩타이드를 먼저 측정을 해서 이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시행을 함으로써 신부전의 원인 질환 혹은 이제 그 악화 인자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남자 61세 환자이고 1시간 전 시작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한 달 전부터 간헐적으로 운동 시에 호흡곤란이 있던 분으로 내원 당일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바이탈 사인 보시면은 혈압이 180에 110으로 굉장히 높으면서 타키카디아, 타키미아가 동반되어 있고 피지컬 리그셈상에서는 바이라테라 크래클, 피팅 이데마가 관찰되는 소견입니다. 랩상에서는 BMP와 트로포닌 I가 상승되어 있는 소견이고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와 풀모너리 이데마, 심전도상에서는 심한 LVH와 루라우 이스케미아가 의심이 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에코를 보시면은 환자가 굉장히 LV가 커져 있으면서 또 시크니스도 같이 증가가 되어 있고 EF가 20% 미만으로 측정되는 시비어 LV 디스펑션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혈관 조영술 상에서는 투베슬 디지가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환자는 PCI를 하고 나서 이제
신부전 치료를 하고 혈압 조절한 이후에 좋아져서 퇴원을 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곤란의 원인이 이스케믹 CMP와 언컨트롤드 하이퍼텐션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남자 63세 환자로 5시간 전 시작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고혈압과 이스케미가 디지즈가 있었던 환자이고 역시 내원 당시에 혈압이 굉장히 높지만 펄스 프레셔가 좀 작은 20밖에 안 되는 소견을 보이고 타키카디아가 있고 타키미아가 같이 관찰이 되고 있고 특히 피지컬상에서 시스톨릭 머머가 이제 관찰이 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랩상에서는 트로포닌하이와 엔티프로비엠피 상승한 소견 관찰되었고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와 풀모나리 이데마 소견, 심전도에서는 APIP 소견이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에코를 보시면은 EF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그 T 소견을 보시면 마이트랄 밸브 끝쪽에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와 이제 관련해서 그 심한 시비어 이센트릭 MR이 관찰되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는 이제 그 마이트랄 밸브 코달 럽처로 인한 어큐트 시비어 MR로 인해서 어큐트하게 디컴펜세이션 되면서 발생했던 하트 페일리어로 생각이 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남자 37세 환자로 2시간 전 시작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환자는 이전 특이병력 없던 분으로 내원 3일 전에 이제 무릎 수술 시행한 이후에 계속 누워 지내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내원을 했던 환자가 되겠고요. 내원 당시 바이탈 사인은 BP가 많이 떨어져 있고 타키카디아가 있고 타키미아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랩상에서는 디다이머 상승되어 있고 ABCA 상에서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소견을 보이는데 반해서 엑스레이에서는 폐해가 굉장히 깨끗하고 풀모널 이데마는 거의 없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디오메갈리는 아주 조금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 심전도상에서는 타키카디아와 함께 S1Q3, T3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사실 병력과 이런 소견만을 가지고 봤을 때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강력히 의심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는데요. 이런 환자에서도 에코가 이제 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엠볼리즘 환자가 샥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가 샥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디다이머와 엠볼리즘 CT를 찍는 것이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이제 헤모다이내믹 인스테빌리티가 있어서 CT를 찍으러 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환자를 에코를 먼저 하고 그 에코에서 RV 디스펑션 소견이 없으면 이 샥이 엠볼리즘에 의한 샥은 적어도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RV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엠볼리즘 CT를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이리스크 엠볼리즘에 준해서 치료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에코를 시행을 했었고 보시면은 RV 프리월이 굉장히 기능이 떨어져 있고 RV 디스펑션이 있으면서 그 D-쉐입 LV가 보이고 여기 이제 RV 에이펙스 쪽이 굉장히 하이퍼 컨트랙션을 보이면서 이런 메코넬 사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엠볼리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CT상에서 보시면 바이라테랄 풀모너리 아테리에 이제 매시브한 엠볼리즘이 관찰이 되면서 DBT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호흡곤란의 원인은 매시브 풀모너리 엠볼리즘이었고 여기에 대한 치료 후에 환자는 이제 호전돼서 퇴원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여자 82세 환자고요. 3개월 전 이제 비교적 조금 오래된 기간 사이에 이제 진행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전에 특이 병력이 없었고 이제 숨이 차서 계단으로 올라가기가 최근에 어려워져서 내원을 했던 환자가 되겠고요. 환자는 이제 피지컬상에서 흉골 우상현에서 시스톨릭 머머가 청진이 되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도 저명하지 않고 환자가 이제 풀모널 이데마나 이퓨전도 관찰되지 않는 소견이었는데 심전도상에서 이렇게 LVH 소견이 관찰이 되고 이제 머머가 들려서 심장질환 관련 의심해서 이제 에코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에코상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LV 크기나 펑션에는 이상이 없지만 여기 보시면 에올틱 밸브가 잘 열리지 않고 이제 숏에서 봐도 이렇게 에올틱 밸브가 잘 열리지 않는 시비어 AS 소견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시비어 디제너티브 AS 또 심토마틱한 그런 환자가 되겠고 그래서 타비하고 호전돼서 퇴원을 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이제
그 심장 관련한 호흡곤란인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히스토리나 뭐 피지컬 examination, 그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 심전도 이런 소견들을 종합해서 심장 관련한 호흡곤란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나트레이트 펩타이드와 에코카디오그래피, 체스티와 같은 소견 그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원인 질환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시행함으로써 이제 어떤 질환이 이제 구체적으로 호흡곤란의 원인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